달라졌지요? 우리 목터뷰 최초로 출장을 왔습니다. 자, 지금 이곳이 어디냐? 바로 파주입니다. 전 태어나서 파주 처음 와봤는데요. 관련된 얘기 있다 나눠보는 것으로 하고요. 저와 언제나 함께하는 제 옆짝지, 네, 우리 전수희 변호사님 인사 좀 해주세요. 네, 먼저 정정 말씀드리면 짝지라고 하면 여기 사모님께서 이렇게 뭐 들고 저한테 오시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요. 네, 네. 김홍기 소장과 함께 이제 경기도당 목터뷰 진행하고 있는 전수미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와. 자, 오늘 파주에 왔는데 누구 만나러 왔죠? 제가 스티커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최초라는 단어를 정말 제일 많이 달고 다니시는 이제 우리 시장님이신데 뚝심의 정치, 그 다음에 정말 의리의 정치, 의지의 정치. 전 보자마자 너무 든든하다 이 생각부터 들었는데 아마 파주 시민분들도 그러한 마음에서 이분을 파주 시장으로 선출한 게 아닌가라는 강력한 이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시장님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파주시장 김기현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영광입니다. 네, 아니, 너무 짧게 해주셔서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게 연락처가 지워가겠죠? 될까요? 자, 이게 바로 파주 시장님의 명함이고 제가 여러 정치인분들, 의정활동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만나고 명함을 봤는데 정말 받기 힘든 명함을 받아요. 여러분들 혹시 특징이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얼굴도 굉장히 멋있고 훌륭하지만 점자로 된 명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이제 그 시장, 그 사회적 약자와 이제 보통의 시민들을 다 이끄시는 게 정말 리더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게 바로 민주당의 희망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바로 이 명함 한 장에서 파주 시민들의 희망을 보고 민주당의 희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자를 배려할 수 있도록 점자로 된 명함을 만드셨는데 혹시 그런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오늘 그 전수민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명함 하나도 저희가 가야 하는 길, 그다음에 가치 이 부분을 좀 담아서 좀 만들었고요. 이게 제 처음 만든 명함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아마 보면 변하지 않을 거고요. 오. 예, 그러면 그 가치가 이런 부분들 있죠. 함께 가자. 빨리 가려면 혼자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많은 사람이 갈 수 있잖아요. 그게 좀 민주당의 가치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명함 갖고 너무 큰 의미 많이 주는 것 같지만 그래서 그렇게 한번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선생님 저 정말 돌발 질문인데요. 예. 네, 좀 흐름을 깰 것 같은데 뒤에 지금 보면 슬로건이 나와요. 시민 중에 더 큰 파주. 예. 이거 시장님이 이제 오시고 나서 정하신 건가요? 네네. 잘 정하신 것 같아요. 예. 시장님 이미지랑 맞습니다. 더 큰 파주. 그래서 우리 지금 같이 계신 분들이 논의해서 정하신 거죠. 딱 시장님 이미지랑 맞는 것 같아가지고서 그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거 여쭤봤어요. 약간 민감할 수 있는 영역인데 더 큰 파주 혹시 이것 때문에 그렇게 아니 그래서 이미지에 맞는다는 진짜로. 본인의 그 의미를 좀 정확하게 시청자분들이 시장님의 정치가 있으시면 더 큰 파주인가? 이렇게 단순하게 말고 왜 이렇게 더 큰 파주인지 그걸 물어보셔야죠. 그 더 큰 파주에 이면 이제 앞에 시민 중심이 붙었잖아요. 더 큰 파주는 100만 도시로 가자는 그 함축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파주시가 예전에 파주군으로 시작했잖아요. 파주군에서 그때 한 15만 이 정도였다가 지금 이제 한 50만이 넘었고 51만 정도 되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경기도의원 4년 할 때 그다음에 제가 고향이 파주예요. 그다음에 경기도의원 4년 할 때 보면 화성시가 저희랑 비슷한 사이즈였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화성이 97만 100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왜 이걸 못 갈까? 못 갈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파주 시민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 저희가 지리적으로도 보면 평화의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평화 도시도 되고 산업 도시도 되고 문화 도시도 돼서 꼭 100만 도시를 만들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세상에 저는 진짜로 장난으로 시작된 질문인데 그렇게 미래지향적 꿈을 담고 있는 슬로건을 지면 근무하시는 분들 다 담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 사람들이 정주하고 아이 낳고 기르는 곳이 되어야 한다.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칭찬한 그 공기 좋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 주셨으니까
파주시가 그 100만 도시를 가려고 하면은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자족도시 기능을 갖춰야 하고요. 정주 기능을 추가해야 해요. 그렇게 해서 파주시 하면 파주시 하면 떠오르는 게 살기 좋고 이사 오고 싶고 이사 오면 여기서 살고 싶은 곳을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잖아요. 또 방송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게 제가 파주 처음 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랬는데 제가 아이가 이제 태어난 지 200일 정도 됐어요. 이제 아이가 이제 목을 좀 가누어가지고서 유아차도 좀 탈 수 있어서 물어봤어요. 이거 근처 어디로 가면 좋냐? 근데 세 분 다 파주 추천해 주셨어요. 예, 여기 수목원. 예, 수목원이 유아차 끌고 다니기 참 좋다라고 추천해 줬는데. 거기 율곡수목원이거든요. 네네 맞아요. 꼭 한번 가족들하고 주말에 한번 오시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거기 정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생수목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공직자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신생수목원은 뭐로 어필할 거냐 우리 시민들한테 좀 특색이 있어야 된다. 지금은 막 똑같은 거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그 반영이 돼서 아마 이제 그 주위 분들이 그 율곡수목원이 이제 입소문이 나신 것 같아요. 오히려 아기자기한 맛이 있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하셨지만 유모차나 기차 이렇게 끌고 다니기가 좀 편하게 돼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꼭 많이 파주 방문해 주십시오. 네. 시장님 맞으시네요. 네. 사실 여자분들은 파주 하면 바로 헤이리를 사실 떠오를 수밖에 없고 거기 카페, 그다음에 문화예술 또 공간이기도 하고 또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 영어 문화 마을, 영어 마을 이런 것도 이제 관심이 많으시고 제가 파주에 있는 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여기 애 키우기도 너무 좋고 우리 같이 부부가 생활하기 너무 좋아 너도 와라고 해서 정말 몇 번이고 이사의 충동을 느꼈던 게 바로 파주가 아닌가 싶은데 바로 그게 그 최초의 타이틀을 달고 다니시는 우리 파주 김경희 시장님의 그런 업적 때문이 아닌가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 최초, 이제 경기도 최초 이러한 최초의 타이틀을 달고 다니시는 게 바로 우리 김경희 시장님이신데요. 그 이유가 뭐냐? 2018년도에 경기도 의원에 출마하자마자 바로 당선되셨고요. 2022년에 파주시장직에 출마해서 바로 당연히 시장직에 바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사실 이게 초선인데도 불구하고 단숨에 됐다는 건 그만큼 저력이나 내공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시민분들이 알아봐 주셨다는 건데요. 정말 여러 가지 전국 최초의 난방비 지원, 전국 최초 마을버스 준공영제 시행, 최초의 타이틀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신 분이 우리 김경희 시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파주 시장으로서 활동하시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한 1년이 참 이런 얘기 좀 드리면 좀 힘들었습니다. 많이 왜 힘들었냐면 좀 얘기하면 제가 아까 이제 우리 그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제 주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주류가 아니다 보니까 도전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시민들한테 선택을 받은 이유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그 주문이 있잖아요. 계속 그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 이제 우리 그래서 이게 1년이 이렇게 힘든가 하는 생각까지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많이 정리가 돼서 지금은 이제 본 궤도에 오르지 않았나는 조심스러운 또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먼저 도전 정신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가 2017년에 이제 초선이면 바로 도의원 당선되시고 이제 시장에 당선되셨잖아요. 근데 대부분 도의원에 당선되신 다음에는 어떤 여러 가지 루트를 다른 방식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시장에 바로 도전하셨거든요. 그 도전하시는 어떤 계기나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그때는 사실 급박했어요. 제가 결심하고 그랬을 때는 제가 이제 우선 이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도 의원 4년을 했을 때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4년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감히 제가 자평입니다. 네. 자평하면 제가 142명 중에 한 5손가락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자평 의원 생활할 때.
근데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결정할 수 있는 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 결과를 내야 되는데 이 의원도 이제 많은 일을 하지만 그 안타까움이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회가 오면 좀 시장직이나 뭐 이 부분을 시장직이나 하는 쪽에 좀 도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경기도의원 4년을 끝내면서 또 좀 기회가 와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다 던지고 도전을 했죠. 네. 너무 멋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주가 또 최초의 타이틀을 갖게 됐죠. 전국 난방비 최초 지원인데 사실 저도 요즘에 봤는데 예전에 작년과 올해 난방비가 또 다르고 다가오는 겨울이 굉장히 두려우실 파주 시민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국 난방비 지원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제도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거를 좀 도입하게 되신 그 계기가 있으신지 그리고 향후에도 이거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실 계획인지도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게 저희가 예전에 이제 경기도의원 할 때 그 이제 이재명 대표님이 그때 이제 지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사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게 이제 기본소득을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정책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기본소득원자입니다. 그래서 그 세금이나 이 부분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쓰여져야 된다 하는 그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러다가 저번에 이거 결심하게 된 거는 기초 우리 자치단체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세금을 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정말 어려웠잖아요. 그때 사실은 막 고물가에 고환율에 막 들어오고 거기에 그냥 막 그 에너지 요금 막 폭등하고 뭐 그냥 재난 상황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민주당 우리 당 대표님이 한번 우리 민주당 출신 자치단체장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 회의를 끝내고 그래서 한번 주문을 한번 하셨거든요. 그 무슨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해보자. 그래서 그 회의를 끝내고 이제 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파주로 내려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 어려운 시민을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한 게 에너지 재난 지원금을 드려야겠다. 그래서 그날 바로 결심을 했고 바로 우리 또 이 공무원들하고 이제 소집을 해서 예산 관계 그다음에 의회 관계 이 부분들을 정리해서 바로 시행을 했죠. 그래서 한 우리 두 달 안쪽에 지금까지 다 끝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아까 시작을 할 때 뚝심의 정치인, 그 다음에 경기도 최초, 전국 최초의 타이틀이 있는 저 시장님이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근데 대부분 궁금해하시죠. 시장님께서 이렇게 최초의 타이틀을 달고 계시기 때문에 파주시에도 여러 가지 최초의 정책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 하나 못 드리고 이게 또 계속 할 거냐고 여쭤보시잖아요. 네.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했더니 그 행안부에서 그 현금성 지원이다. 페널티 주겠다 지금 그 얘기를 자꾸 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는 아마 내년 초에 아마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내년 초에도 아마 좀 우리 민생이 엄청 아마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의회하고 좀 협의를 좀 잘 해봤어요. 이 부분들 좀 다른데 좀 아낄 때 좀 아끼고 이 부분들도 한번 좀 다시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그 말씀이랑 저는 딱 맞물리는 게 처음에 말씀하신 인상 깊었던 게 1년 어땠냐고 여쭤봤더니 힘들었더라고요. 네, 아니, 맞아요. 보통 이렇게 말 안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르게 해석하면요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1년 살려고 하면 할 수 없을 정도다라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것만 해도 봐요. 지금 시민들 도와주려고 하는데 또 댓글 들어오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는 거 보면요, 전 생활경제연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놀랄 게 아니 공공이 나서가지고서 물가를 이렇게 자극하는 거 좀 처음 봤어요, 진짜로. 근데 지금 기초지자체 지금 장이신 거잖아요. 네. 시민들이 드는 진짜 최후의 우산이에요. 여기서 방어막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 올해도 좀 열심히 연구하셔가지고서 좀 힘드시겠지만
어떤 방향으로든 이렇게 우산을 좀 펼쳐줬으면 좋겠어요. 예, 한번 많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음. 예. 예,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 질문, 그러니까 지금 난방비 지급에 대해서 정말 파주 시민들 큰 힘이 됐고 전국적으로 큰 화제가 됐던 정책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지자체 예산을 다 깎고 있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 오직 파주 시민만을 위해서 파주 시민만을 일하시는 시장님이시기에 이거에 대해서 계속 지속할 계획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뚝심을 가진 정치인으로서 전국 최초 타이틀을 달고 다니신 만큼 관련 정책들도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정말 좀 저희 예산 짜기가 막 두려워요. 음. 어떤 부분에 이제 국세가 한 59조, 60조 정도 아마 이제 통과가 난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방자치단체 내려오는 게 이제 저희는 이제 얼마 정도 감액될 거라고 좀 추계를 하냐면 한 2천억 정도 이제 예산이 감액이 된다고 얘기가 좀 얘기를 해요. 그 얘기 뭐냐면 저희가 파주시 예산이 보통 한 2조 정도 되는데 1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 정도 감액돼서 오면 예산 짜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부분들이 되면 민생 예산, 복지 예산, 그다음 어려운 부분들에 가는 예산들이 우선적으로 잘려요. 그러면 이게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시민들의 삶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불경기나 그다음에 경제가 안 좋을 때는요, 공공은 확대 재정으로 가야 돼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버팀목이 되어주고 우리 시민들 삶의 안전망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지역 소상공인하고 우리 같이 이제 연계되어 있는 정책인데 우리 지역화폐 예산을 사실은 지난해보다 좀 늘리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좀 늘려서 한 30만 원에 10% 정도 지원해주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 파주시 안에서 또 경제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게. 예,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만들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 예산이나 기타 이제 공공 예산, 그다음에 복지 예산도 삭감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로 보면은 결국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좀 궁극적으로는 좀 지방채 발행도 지금은 생각할 때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꼭 지방채 발행을 이렇게 무서워할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어려울 때는 이렇게 좀 빚을 쓰고요. 좀 좋을 때 다시 갚으면 돼요. 못 갚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충분히 갚을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것도 사실 책임 방기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인 행정이 지금 필요할 시점이다. 좀 생각합니다. 진짜 재밌는 게 우리 정세윤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1년간 하셨던 다른 성과들도 좀 여쭤본 거였는데 시장님은 지금 미래로만 지금 시선이 뻗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진짜 많으신 거예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근데 저는 처음에 지방채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 단어를 딱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 세대들은 외모에 책임져야 되는 게 맞다. 확실히 듬직하다. 아니 옆에서 저 지금 방청객이에요. 저 완전 민생파인데 아시죠? 저 민생파 만나면 완전 좋아하는 거. 사장님 사무실 가면 지금 두근두근 다시 그것 좀 여쭤봐 주세요. 저 좀 듣고 싶어요. 힘들었다. 1년 동안 뭐 하셨는지 저 성과 얘기 듣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예. 1년 동안 일단 하신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난방비죠 있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고역제 문제라든가 톡버스, 마을버스 중 공영제 이것 정책들이 굉장히 좀 획기적이라 들었거든요.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하는 부분은 이제 일을 파주시 시정부는 일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고역제 같은 경우도 고역제 민간인 전국 최초 지원하는 것도 어떤 부분이 내막이 뭐가 깔려 있냐면요. 6.25 끝나고 이제 고역제를 막 뿌렸단 말이에요. 네. 민통선 내에서. 근데 군인들, 공무원들 이 사람은 보상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민간인들이 뿌렸던 사람들은 보상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아픈지도 모르고 몇십 년을 살고 그 후손들이 그러니까 그게 막 아프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은 되고 군인은 되고 왜 민간인은 안 되냐고 같은 국민인데.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들도 그럼 우리가 파주시가 먼저 하겠다. 그러면 국회에서도 뭐 중앙정부에서도 우리 파주시가 먼저 할 테니 작지만 그 중앙에 준비를 해서 그래서 취업에도 지원하고 지원책을 마련해라는 의미에서 사실은 고역제 그 지원도 최초에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똑버스도 다시 고엽제 얘기 조금. 예. 그러니까 본보기로. 본보기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저희는 한다. 저희 우리 한다. 봐라. 이런 거 아닙니까? 너무 업적이 많으셔서 질문이 좀 많아요. 네. 아니 감동해서 그랬어요. 네, 감동해서. 알겠어요. 아니 이게 그 시장님이라든지 행정부 수장이 일을 수행할 때 그게 마음에 있어야지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마음에 있는 게 딱 드러나시잖아요. 아니 이 명함 하나로 사실 네. 다 해결되잖아요. 이게 고엽제 문제라든가 뭐 똑버스라든가 정말 약자들을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면 이 명함 한 장에 그 얼마나 약자들을 배려하시고 파주 시민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분들 한 분도 사각지대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이분들을 섬기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명함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되게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저 방금 울컥해서 그랬어요. 뭐 열변을 토하시잖아요. 네. 말 걸어서 죄송합니다. 네. 그 똑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대표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대표로 또 지방자치에서 받아서 시범 사업으로 이제 경기도에서 최초로 한 거예요. 예, 하는데 이 똑버스도 다 시민들 반응이 엄청 좋으세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작년에 평가했을 때는 한 90% 정도 만족도를 하셨는데 올해는 보니까 94% 정도까지 올라오셨더라고요. 저 자리 또 알겠어요. 똑버스가 뭔가요? 저 처음 보시는 분들이 똑버스가 뭔지 모를 수 있어서. 그러실 수 있습니다. 네. 버스는 이제 DRT라고 그래갖고요. 그러니까 수요 응답 평버스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콜택시 같은 버스라고나 할까요? 오. 그래서 이제 부르면 어디에서 부르면 어디에 와서 목적지 그 근처 그 정류장까지 모셔다 드리는 버스죠. 이게 그럼 파주시 내에서만 운영이 아니면 나가? 지금은 이제 파주시 내에서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 교화지구 내에서 그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잘 모르셔갖고 하다가 요새는 최대 한 1000명 정도 이용하시고요. 한 누적 이용자 한 40만 명을 좀 돌파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반응들이 좀 굉장히 좋으세요. 네. 그래서 버스 렌탈이네요, 거의. 근데 이게 그래서 얼마 전에 사실 무슨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제가 콜택시 기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택시 기사님들하고 갈등이 엄청 많았어요. 그렇죠. 누군가의 혜택은 누군가의 비혜택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사실은. 그래서 파주시가 한 1년 동안 양쪽 저희 입장 시민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이 똑버스를 해야 되는데 그쵸. 이분들 입장은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래서 같이 한 1년여 동안 한 10여 차례 간담회도 하고 협상도 하고 해서 계속 그 부분들을 같이 끌고 갔는데 앞으로도 경기도나 우리 파주시나 같은 다른 지자체에 이걸 할 때는 그 업종에 있는 그 이해관계도 좀 먼저 좀 조정을 그렇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택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워요. 맞아요. 왜 어렵냐면 예전에 이제 지금 택시 잡기 좀 어렵지 않나요? 어려워요. 굉장히 네, 어려우시죠?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표현하면 좀 그러지만, 먹고 살만 하세요. 그리고 밤 8시 반 이후면 운행을 좀 덜 하셔요. 그 다음에 눈 오시고, 비 오시고, 오신다 그러면 그러네. 눈 오고 비 오면요, 네. 좀 빨리 들어가세요. 왜냐면 사고 나고, 그 다음에 밤늦게 잘 안 하시는 게 취객들이 많아서 잘 안 하셔요. 그래서 그걸 누가 했었냐? 법인 택시기사들이 예전에 그걸 많이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급감했어요. 왜 급감했냐면 코로나 이후에 영업이 안 되고 소득이 너무 줄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 택시기사가 법인 택시가 한 100명 계시다가 한 30명 이 정도로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모자라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택시를 원할 때는. 맞아요. 예. 제가 관련 데이터 살펴본 적이 있는데 코로나19 때 급감하고 제가 아시는 택시 법인 택시 하시는 분도 배달로 가서 다시 안 돌아오셨어요. 배달 노동자로 전환하셨어요. 특히 젊은 분들은 배달이 좀 더 수익성이 있다 보니까 네. 배달 사업으로 가셔서 이제 택시가 좀 더 이제 타기 힘들어졌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그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인터뷰할 때도 얘기했는데 전반적으로 택시 산업도 그러니까 이거까지 가면 이제 너무 이제 길어지니까 근데 택시 산업도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대중교통으로 편제를 해서 재정 투입을 하든 아니면 고급 그 이동 수단으로 해서 좀 고급 택시로 좀 분류를 해서 다시 가든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택시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 버스하고 뭐 그냥 택시하고 또 이제 이렇게 충돌이 나고 그걸 또 이제 조정해야 되고 근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또 버스 해야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참 정말 1년 동안 애먹었어요. 아니 근데 고민을 정말 많이 네. 하신 게 옆에서 느껴지는 게 제가 이 데이터를 봤다고 했잖아요. 시민들 출퇴근 시간에 불일치가 발생을 해요. 특히 그때. 예.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코로나19 이 시기에 이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차라리 잘 됐다. 이 불일치되는 부분을 공공이 채우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똑버스가 등장한 타이밍이 지금 오히려 잘 맞은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이게 저는 똑버스가 많이 발전하면요. 지금 어떤 단계까지 갔냐면 이제 그 신도시내 그렇게만 돌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농촌형 똑버스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택시사님들하고 갈등이 폭발 일보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렇군요. 제가 그래서 이거 전국이 되나 싶어서 파주 넘어가서도 되나 싶어서 여쭤봤던 거예요. 이게 농촌형이 되면요, 그 다음에 네. 이제 광역 DRT가 될 수도 와, 있어요. 그럼 너무 좋죠. 예, 정말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무슨 얘기냐, 그럼 택시업에서 꼭 그 버스 버스만 똑버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똑 택시도 돼요. 오, 그럼 택시업계가 사실은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여기에 또 참여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서 택시업계도 사실 같이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예.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강성호 청장 격전지에서 이제 대변인을 하면서 너무 놀라운 민원을 들었는데 그 90대 어르신이세요. 근데 네. 너무 투표를 하러 가고 싶은데 몸이 너무 힘들고 타야 될 뭐 택시나 버스가 제대로 없어서 내가 너무 마음은 있지만 사실 투표하러 못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농촌 지역이라든가 몸이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는 그러한 교통수단이 너무나 귀하고 특히 투표는 우리 그 민주주의의 꽃이잖아요. 근데 네. 그것까지도 행사를 못하는 상황을 보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톡버스라든가 또 택시라든가 그런 것들이 너무나 이제 귀하고 필요한 정책이다라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파주시에서 또 하나 하는 거는 이제 천원 택시라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보면 이제 그 파주시가 대표적인 도농 복합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부 파주로 가면은 인구가 많이 이제 적고,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많죠. 그러니까 이제 버스가 들어가면 재정 투입이 되잖아요. 네. 근데 거기 출퇴근 시간 쪽 빼면요, 사실은 이제 그런 버스는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람을 싣고 다닌다고. 사람을 싣고 가는 게 아니고요, 바람을 싣고. 그러니까 이제 비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저희가 57군데 정도 선정해서 일정 시간대, 그러니까 일정 시간대를 정해서 1,000원만 내시면 그 어디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는 그 1,000원 택시도 운영하고 있어요. 진짜 그래서 존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오히려 이게 효율적일 것 같아요. 뭐 버스를 갖다가 그 투입하는 것보다는 많은 인구가 살지 않고 그리고 또 효율적이고 또 시민들도 편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조금씩 대상을 좀 벽지나 이런 데는 좀 확대를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럼 시장님 오시기 전에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제 준비는 다 하고 있었겠죠. 뭐 하루 아침에 되고 뭐 이런 건 없죠. 뭐. 진짜 예. 바쁘셨겠네요. 아니 제가 지금 보는데 올해 1호 결제가 성매매 직결지 폐쇄라고. 네, 저는 이제 사실 이게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도와주는 이제 변호사, 인권 변호사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그 맨 처음 1호 결제라는 건 정말 유의미한 거잖아요. 근데 2023년 1호 결제로 성매매 직결지 폐쇄 이거를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놀라고 이제 감동을 받았거든요. 좀 자세한 내용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이제 저희 파주에 한 복판에, 그러니까 파주의 지명이 파주읍에서 나왔어요. 아주 우배에서. 예, 근데 그 파주 한 복판에 가면 연풍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속칭 이제 용주골이라고 불리는데 거기 한 10,000평 정도의 그 성매매 집결지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한 70년이 넘었어요. 저 용주골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네네. 그래서 참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파주는 몰라도 용주골을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얘기가 좀 길어지니까 길게 하셔도 돼요. 알겠어요. 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는 그 파주 한 복판에 있고 이걸 왜 정비를 해야 되냐, 폐쇄를 해야 되냐.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게요. 여성 인권 유린의 현장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불법의 현장이고요.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성매매 집결지만 문제 몇 군데 남지도 않았어요. 네. 다 폐쇄되니까 이게 파주로 올라오고 있어요. 세상에. 예. 그리고 좀 여성 인권의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지만 또 두 번째 지역 발전에 그 문제도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더 큰 파주 말씀드렸잖아요. 뒤에 가면 100만 도시로 갈 거고 네. 제가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도시는 문화도시예요. 예, 그러니까 파주가 앞으로 100만 도시를 넘어가면 이제 문화도시로 가야 되거든요. 저 성매매 집결지, 전국 최대의 성매매 집결지를 놓고 무슨 문화를 얘기하고 예, 무슨 100만 도시를 얘기하겠어요. 100만 도시가 되려면요, 우선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정주 여건이 돼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한번 이사 오면 그렇죠. 예, 살고 싶어야 돼요. 맞아요. 방이 낳고 살고 예. 싶죠. 근데 아까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학교를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커서 학교를 이제 우리 서울서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그 얘기를 해요. 고향이 어디야? 난 파주야. 그래? 용주골?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들 이제 아마 이제 우리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파주는 모르셔도 용주골을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용주골은 안다고 했잖아요. 그래요? 저 용주골 군대에서 들었어요. 용주골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저희 파주의 이 가치를 갉아먹는 게 또 용주골이에요. 집장촌이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지금 가보면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거기에 종사자가 파주 사람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포주라고 얘기하는 영업하는 사람들이 파주 사람이 없어요. 성 구매자도 파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렇죠. 파주는 정말 있잖아요. 너무 손해를 엄청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파주가 100만 도시로 가려면 정주 여건을 마련해야 되는데 도시 한복판에 저걸 갖다 놓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와서 살자고 얘기를 하겠어요. 네네. 이거는 우리가 100만 도시, 문화도시를 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숙명적인 상황이고요. 지금은 있을 때 아니에요. 지금 불법의 현장이고. 근데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너무 뭐랄까 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 반발하고 반대하고 막 예산 삭감하고 막 이런 걸 하면서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관련해가지고 반대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네, 지금 맞아요. 성매매 여성분들이 신호통을 들고서 이걸 없애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신다거나 이제 여러 가지 또 반대 목소리가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거죠. 이게 불법이에요. 그리고 우리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법을 법을 기반으로 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법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걸 갖다 그냥 와서 제가 이런 얘기들 드리면 좀 뭐하지만 여기 와서 시위한다고 우리 시청에 와갖고 난입해갖고 와서 폭력을 행사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이 의지가 막 더 강해지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돼 있나? 아니 왜 공권력은 뭐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점점 저는 더 이게 마음을 좀 다 잡고 그래서 이거 빨리 없애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아, 시장님 찐 파주 사람이네요. 이게 말씀하실 때 제가 구로 살아요. 서울 구로 사는데 그 범죄도시, 막 가리봉 막 이렇게 알려줬어요 다. 그래서 저희는 어렸을 때 어디 사람 구로 산다고 안 했어요. 그래서 신도림 근처 살아. 뭐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난 지방선거에 구로구청장 선거 나갔다 깔끔하게 컷오프를 당했는데 제가 그러니까 그 구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지역 사람으로서 드는 생각이 아주 부심 한번 느끼게 해주고 싶다. 우리 친구들한테 어디 살아? 뭐, 나 구로 살아. 이 말 나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청장 선거 도전했던 건데 시장님도 왜 더 큰 파주라고 했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말씀을 하는 걸 들어보면서 뒤에 슬로건을 같이 보니까 지금 이걸 해결해. 이거 사실은 이 성매매 직결제 같은 거는 반대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쉽게 시정하려면은 그냥 그쪽 안 보면 되는 거잖아요. 모른 척하면 너무 편하죠. 그러니까. 네, 모른 척하면 편한데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 파주가요. 예전에 저희가 분단되기 전에는요. 여기가 문양의 고장이고요. 예전에 보면 율곡 이 선생님, 성원 선생님, 여기 구봉 선생님, 그러니까 이 유학에 굉장히 그 학문이 굉장히 그 기호학파 그 원류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그런 지역인데 지금 막 너무 가슴이 아프죠. 아,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예. 네, 특히 저는 이제 여성 인권을 위해서라도 성매매 직결지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로 폐쇄를 하신다는 동감했던 게 이제 제가 전북 군산이 고향이에요. 군산하면 또 어떤 분들은 여성 인권 하시는 분들은 거기 성매매 집장촌에서 다 불타 죽었잖아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사건 있었죠. 그게 그 미로형으로 방을 만들어 놓고 불이 났는데 너무 미로형으로 이분들 여성분들을 가둬놓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사망을 하셨거든요. 화재 현장에서 되게 비극적인.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거기에 갇혀서 그런 업에 종사해야 되는 것 자체도 상당한 여성 인권 유린이고 그걸로 이제 죽음까지 갔기 때문에 정말 여성 인권을 위해서라도 성매매 그 업소에 대한 폐쇄는 꼭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파주시가 지금 얘기했던 게 지원책도 있어요. 우선 그 탈출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성매매 종사자들한테는 이제 타 지자체보다 지원을 한 2배 정도 해줘요. 기간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주거 그다음에 지원, 직업 이 모든 게 그 다른 지자체하고는 기준이 좀 많이 달라요. 예, 그래서 굉장히 길게 해주고요. 많이 해주려고 해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거로 제가 요새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여성 인권을 얘기하면서 성노동자도 노동자로 인정해야 된다는 논리를 펴요. 맞아요. 그런 논리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들의 삶을 정확히 알까? 그 종사자들의 삶을 정확히 알까?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 성을 사고 판다는 걸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아니, 저희 시장님이 계속 감동을 하는 게 아까 그 성매매 직결지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 없어져야 된다는 논거 중에 첫 손가락으로 꼽은 게 인권 유린이다라고 꼽으셨어요. 첫 번째로. 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희 이 논제를 엄청 싸웠었거든요. 이 명제, 절대 명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부자인 여성은 성을 팔지 않아요. 거기에 계신 분들은 비자발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 어떤 탈출구에 대한 예산도 다른 지자체가 훨씬 더 많이 쓰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도 올해 조금씩 성과는 있어요. 그래도 이제 벌써 올해 3분 정도 지금 나오셔서 그 부분들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한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치지 말고, 제가 보니까 처음에 이게 불법의 현장이고 이래서 저는 사실은 빨리 끝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어요. 한 1년 안에 내 전공했다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또 법에 뭐라 그래요? 법원에 또 가처분 막 내고 뭐 이러니까 이 행정은 사실 다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아니, 행정 집행하시는 분들이 불법을 저지를 수는 없는 거니까요. 예. 그렇지만 원칙은 분명하고요. 저희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 온 행정력을 다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기다림과 인내의 정치, 뚝심의 정치를 하시는 이제 김경희 시장님의 모습을 저희가 다시 재확인하고 있는데, 전 플러스 거기에 책임 있는 정치를 좀 추가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어린 나이에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시는 동남아 아이들을 구출했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게 끝이었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다시 팔려나가는 거를 막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그 성매매에서 이제 종사하신 여성분들을 나오게 해주시는 것 플러스 또 책임 있는 정치로서 이분들에 대해서 정착, 일반인으로서 정착 지원까지 정말 체계적이고 인내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신다는 점에서 정말 진정한 이제 책임 있는 정치인, 뚝심의 정치인이 아닌가라는 재확인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뭐 반대에 부딪히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의회 구성도 사실 그렇게 민주당에게 그리고 시장님에게 유리한 구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시의회와 같이 소통하시면서 정책을 펼쳐나가실 때 어떤 어려운 점은 좀 없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좀 많이 어렵죠. 그러니까 가장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핵심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저도 그것도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얼마 전에 계속 그 성매매 집결지 예산을 삭감을 해요. 또 전액.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 이제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말로는 겉으로는 다 그 얘기를 해요. 아, 뜻은 똑같다. 네, 근데 결과는 맨날 그거 똑같지 않죠. 아, 의회 구성이 그렇게 되는구나. 네. 우리 시장님 외로우시겠어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하고도 사실은 그 예전에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좀 많이 찾아뵙고 같이 또 이제 이 협조도 좀 구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많이들 좀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올해 저번에 추경 때도 5억 정도 전액 삭감했는데, 또 이번에 또 본회의에서는 또 살려놓겠다고 말씀을 하시니, 예, 또 믿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의회 관계자분들 듣고 계시면은 이제 시장님의 다시 재확인 이제 좀 다시 명심해 주시고 같이 협치에 정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구보기 수장님 네, 부탁드립니다. 한 15분 정도 남아가지고서요. 네. 그 파주에 처음 온 사람으로서 파주 외지인이 가진 또 이제 어떤 인상 이런 게 있는데, 거기 북한이랑 붙어 있는 데 아니야? 아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많죠? 예. 네. 그래서 통일 이슈만 있으면 파주의 땅값이 그렇게 오른다는 소문도 막 들리고요. 네. 맞아요. 이미 근데 올랐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파주가 안고 있는 리스크라면 리스크인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시장 활동을 하는데 불편하거나 하신 건 없으세요? 불편하기보다는 사실은 극복해야 될 부분들이죠. 근데 저희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우리 민주당 우리 당원님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님들이 주로 보실 거니까. 경기 서부, 북부, 동부, 중부 다 해서 저만 민주당 시장입니다. 외롭다, 외로워요. 네. 제가 그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 파주는 이렇게 아름답고 의롭고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시민들이 그만큼 많으신데 역으로 생각합니다. 이 판에서 제가 당선이 되고 여기를 지켜냈잖아요.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봤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신도시에 가시면요, 지금 평균 연령이 한 40이 안 되세요. 오, 되게 많네요. 네네. 그럼 신혼부부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어떤 부분들이냐면요, 아이들이 교실이 모자라서 학급을 더 채워달라고 그런 그렇게 있고, 또 역으로 또 우리 북부 파주는 인구 감소 때문에 인구 절벽으로 기고 학교가 폐교되고 막 이제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 지역 편차가 굉장히 크죠. 예, 그래서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냐면, 우리 이 남부 파주는 남부 파주나 북부 파주에 우리 시민들이, 세련된 시민들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선택도 그렇게 세련되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문화를 사랑하시고 예술을 사랑하시고 공연을 사랑하시고 이제 그런 그 시민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파주는 접경 지역이잖아. 그렇죠. 군인이 많잖아. 뭐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지금 저는 그 부분들을 이제 이미지를 바꿔나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전선에 최고 가까운 게 아니라 대륙에 가장 가까운 곳, 그다음 평화가 가장 가까운 곳, 통일이 시작되는 곳, 뭐 이제 평화가 시작되는 곳,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나가고 싶고요. 잘 아시겠지만 오늘 오실 때 보면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네, 맞아요. 한 40분. 반포 같은 데서 이제 오면은요, 제가 이제 저기인데
차가 안 밀리면요 반포에서 한 35분이면 와요. 네, 맞아요. 네. 전 아까 구로에서 왔는데 네. 45분 정도 걸렸어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tuk팔달이에요. 지금 보면 자유로가 있죠. 그다음 서울 문상간 고속도로가 있죠. 또 지금 이제 제2 수남선이 지금 이제 곧 개통이 돼요. 그다음에 저희가 GTX-A가 내년 이제 말이면 또 개통이 되고 그러면 교통 혁명이 아마 일어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모든 건 다 갖춰져 있어요. 교통이 갖춰져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그 부분들만 잘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이미지도 좀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사도시 뭐 멀다 그 현실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네요. 네. 좀 와보니까 알겠어요. 멀다는 안 맞습니다. 네, 제가 네. 봤습니다. 그래서 군사도시나 이 부분들도 좀 많이 지금 이제 해결을 하려고 많이 좀 노력 중에 있고요. 네, 그래서 좀 우리 그 파주시를 조금 더 진일보하게 좀 세련되고 나가 그러는 도시로 좀 만들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인상 깊은 게 평화가 시작되는 도시, 통일이 시작되는 도시라고 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여기 지금 대본에 보니까 평화경제특구법이 최근에 통과가 예. 됐다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내용이? 평화경제특구법? 예전에 이제 그게 예전에 통일경제특구법이라고 해서 이제 시작됐던 건데요. 접경 지역에 그 접경 지역이라는 거 보면 이제 굉장히 무서워요. 예. 근데 그 사실 그렇게 생각하실 분 없는데 저처럼 이게 파주 사람들은 뭐 무섭거나 그러지 않은 게 생활이라서. 이제 무서운 거에 사실 제가 일조를 해서 너무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이제 북한 인권 이제 활동을 하면서 그 파주를 비롯한 접경 지역에 삐라를 날리러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그게 옳은 일을 생각하고 날렸었는데 나중에 이제 실체를 알고 보니 큰일 북한 났지. 인권과 큰일 전혀 났어. 관계없는 이제 내용인 걸 확인하고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파주라는 곳은 북한에서 오신 북향민 분들, 이제 탈북민 분들도 고향이 그리워서 내가 있고 싶은 도시, 그리고 무엇보다 통일을 만들 수 있는 도시, 평화를 상징하는 도시로 이제 시장님 덕분에 거듭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는 전단 저는 안 날리고 굉장히 안전합니다. 네. 네, 다시 돌아와서 평화경제특구법 말씀. 예, 그 평화경제특구법은 그래서 이제 접경 지역을 위한 그 이제 사실 예전에는 이제 파주를 위한 법이었는데 이게 이제 파주만 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 이제 통과가 안 시켜줘요. 맞아요. 통과를 안 시켜주니까 이게 이게 적경지역 다른 적경지역도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예전에 하도 그래서 그 이제 예전에 우리 저기 지역구의 그 박정희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통일경제특구 뭐 얘기만 통일만 나오면 그냥 무조건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뭐 저쪽 땅에서. 맞아, 그래- 맞아. 그래갖고 이게 꽤 오래 뭐가 안 됐었어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우리 그 휴전선 쭉그 파주에서부터 강화서부터 저 고성까지 전부 다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그 부분들을 평화경제특구법이라고 해서 그걸 이제 통과를 시킨 거예요. 와. 했는데 네. 결국은 파주를 위한 법이죠. 네. 네, 이게 야. 왜냐하면 파주를 빼고 평화경제특구법을 얘기할 할 수가 수가 없어요. 그쵸. 예, 그래서 어떻게든 저희는 그래서 이제 경기도 하고 이제 잘 준비를 해서 그걸 이제 받아서 저희가 최고 어려운 게 뭐냐면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 정비법이 양쪽으로 이제 다 잡혀 있어요. 발목을 잡고 있죠. 예. 발목제.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회할 수 있는 그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평화경제특구법이 그래서 그 부분들을 파주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좀 어떤 기회인지 파주 시민분들과 당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평화경제특구법은 크게 이제 그 대단히 그 산단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관광특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아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 교통 인프라는 이미 다 돼 있고요. 땅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준비가 된. 예, 그래서 한 300만 평 규모 정도의 대단히 하려면 이제 그런 그 산업단지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북쪽은 그 저희가 지금 보면 이게 조금 이제 북쪽은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목원도 있고 네. 이민각도 있고 거기는 관광, 레저, 휴양. 곤돌라도 있습니다. 되게 좋아요. 예. 몇 번 타봤습니다. 네, 곤돌라. 그래서 임진각에 가면 임진각은 가만히 있어도 코로나 전에 1,000만 명씩 오는데요. 네, 맞아요. 네, 상징적인 곳이죠. 그 부분들은 그다음에 쇼핑도 있어요. 네, 파주 맞아요. 아울렛. 네, 맞아요. 예, 네. 롯데 아울렛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첼시 아울렛도 있고. 그래서
모든 게 다 가능한 데거든요. 아니 하나하나가 다 유명한데 그게 다 파주에 있다고 생각해보니까 파주 대단하네요. 네, 진짜. 살기 좋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 파주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평양제 특구는 그래서 우리 파주시가 100만 도시로 갈 수 있는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다. 아, 네. 그러네요. 지금 여기가 적경지여가지고서 그러니까 토지를 개발할 수 없도록 여러 제한들이 겹겹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회해가지고 이제 개발할 수 있는 법률이 평화경제특구법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질문지를 보니까 특구로 지정이 돼야지 그제서야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고요. 벌써 예전부터 엄청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통일경제특구법부터. 근데 이게 그때는 사실 그때하고 지금 현재는 조금 상황이 달라져서 다른 이제 그때하고 좀 내용을 좀 변경해서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관심 갖고 사활을 걸고 같이 뛰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파주는 그렇게 지금 가고 있고요. 시민들도 지금 자발적으로 지금 그 부분들도 지금 그 포럼도 좀 구성하고, 예, 그래서 시민단체도 다른 좀 만들기도 하고 해서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제가 거문하지만 이게 우리 더 큰 파주로 가기 위한 관문 같아요, 일종의. 네, 맞습니다. 저 경제 특구니까. 산단 얘기하실 때도 산단 들어오면 자족도시도 되겠는데 이 생각도 딱 들더라고요. 우리 그 파주 시민들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행정과 질문 주시죠. 네, 마지막 질문 2개 남아 있네요. 야,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넣어주셨다고요? 그냥 읽을게요. 행정가로서 혹은 정치인으로서 꿈꾸는 미래는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남길 바라시나요? 그 정치인은 그러니까 제가 정치에 들어오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경기도 도전할 때도 그렇고 시장 도전할 때도 그렇고 이 직이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직이 아니다. 초심을 잃지 말고 원칙을 잃지 말고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무엇 때문에 있는지를 꼭 잘 알고 하자. 그런 그 생각을 항상 하고요. 그래서 파주를 위해서 시장으로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100만 도시의 초석을 좀 닦은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와, 멋있습니다. 진짜 뚝심, 지금까지 보아왔던 말씀하신 모든 내역들, 정책을 보면 정말 뚝심의 정치, 책임의 정치, 그 다음에 더 큰 파주를 위해서 정말 한 발 한 발 내걸으시는 시장님의 행보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방송은 저희 당원분들도 보시지만 관심 있으신 파주 시민분들도 보실 것 같아요. 파주 시민분들에게 영상 편지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편지까지. 예, 파주 시민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제가 맨날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파주 시민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성원과 사랑 때문에 지금 이 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시도 그 본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부분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뜻에 잘 준비해서 꼭 100만 도시, 그다음 문화 도시, 그 사람이 살기 좋은 파주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변호사님? 이제 1시간가량 말씀 나눠봤는데. 네, 저희가 여러 시장분들, 목터뷰에 여러 시장분들이라던가 아니면 국회의원분들 모시고서 얘기를 많이 나눠봤잖아요. 근데 가장 제가 시장님을 아까 차담회 하면서 느꼈던 게, 든든하다. 그 다음에 파주 시민 부럽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파주시 이사와 여기 너무 살기 좋아라는 말이 그냥 추상적으로만 들렸는데 시장님께서 이런 일들을 해오셨고 하실 예정이기 때문에 제 친구들이 같이 살자고 그렇게 저를 유혹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친구들의 말이 하나하나 다 가슴으로 와닿았고 파주 시민으로서 얼마나 제 친구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살고 있는지도 직접 가시적으로 또 귀로 이제 확인하는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시장님께서 저희 북부 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민주당으로서 이제 파주시장을 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민주당으로서 너무나 귀한 인재이고 자산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면서 매우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정말 오랜만에 울림 있는 시간이었어요. 마음으로 행정하는 사람이구나라는 확신이 들었고, 근데 주변 환경이 너무 척박하네요. 근데 아이고 주변에 이게 정치적 구도가 너무 척박해가지고 외로우실 것 같고, 그런 환경에서 아마 참모진들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옆에서 외롭지 않게 힘 실어주셔야 되니까. 저는 여러모로 1시간 인터뷰 짧게 하면서 전선에서 고생하시는 것 같다. 하지만 드립니다. 든든하다. 네. 오늘 저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방송 처음 출연하셨는데 좀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그 당원 동기 여러분 앞에 설 때는 굉장히 떨려요. 예, 그리고 우리 저는 당을 하는 같이 당원이라는 당원이면 목표가 같고 사회를 바라보는 지향점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짧은 시간인데 제 또 마음에 있는 얘기도 좀 할 수 있게 돼서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 제 좀 진심이 꼭 이게 좀 잘 전달이 됐을까 하는 생각 좀 드는데, 저는 제 양심에 우리 민주당의 앞길에 발전이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1시간가량 시청해주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출장 목터뷰 처음이었는데 괜찮았죠? 제가 사실 출장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었어요. 왜냐면 다른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라던가 그리고 이렇게 출장이 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정말 100번이고 1000번이고 출장 오길 잘했다. 정말 말씀 듣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출장 목터뷰 다음에도 한번 도전해보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까지 더 큰 파주에서 열심히 노력 중이신 우리 파주시장님 김경일 시장님과 1시간 이야기 나눴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물러갑니다. 네, 감사합니다.